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가 도로 제1장 맹지와 건축법 도로를 강의하기 전에 건축법의 진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 중에 진입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기준 또는 사용승낙 이런 부분 가지고 공무원과 허가부서와 얘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법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가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44조에 접도 의무, 대지와 도로 관계 그래가지고 이걸 법원에서는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을 보시면 한 장으로 제가 정리해 놨죠.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접도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962년 1월 20일 건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든 건축허가에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44조 단서에 의해서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 현행은 이렇게 돼 있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접도 의무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는 내용은 62년 1월 20일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접도 의무가 없는 상태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된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접도 의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예외 건축물의 규모 그러니까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행령에 있는 것이죠. 67년도에 그 표를 보시면 67년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그리고 76년에는 30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면이 접해야 된다. 도로가 두 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고 92년 6월 1일부터는 1000제곱미터에 4m가 접해야 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연면적이 4m 이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화된 적도 있었고 최근 규정은 99년 5월 9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에 4m가 접해야 된다. 이게 접도 의무입니다. 대원칙이죠. 그러니까 44조에 있어요. 건축법 44조에 모든 건축물은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있다. 다음 그러면 이 접도 의무라고 하는 이 도로는 어떤 거냐? 도로는 건축법의 도로란 건축법 2조에 있죠. 건축법 도로란 2조에 있는데 1항 11호에 과목과 나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건축법 도로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도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비,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종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너비는 62년 1월 20일 건축법이 제정될 때 당시부터 4m였습니다. 4m. 4m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건축법 도로다.
그리고 그때에도 62년도에도 지금같이 조문이 그대로는 아니었습니다만 법정도로와 지정도로를 포함하는 의미의 조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죠? 4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래가지고 가목에는 법정도로 4가지, 나목에는 지정도로 이렇게 있죠. 이게 현행 건축법 도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가로 지형적으로 곤란하면 3m, 막다른 도로는 2m, 3m, 6m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만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강목에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정도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정도로. 자, 하나씩 표를 보세요. 너비는 62년 1월 20일부터 4m 이상이어야 했고 63년 7월 9일에는 4m 미만은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도로. 여기서 법정도로는 행정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만들어진 깔끔한 도로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는 것은 지정도로이죠.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라고, 옛날로 말하면 소방도로라고 지정해 놓는 그 도로, 지정도로가 4m 이상이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4m 미만의 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63년 7월 9일 날 지정해야만이 건축법 도로다. 그러니까 4m 미만의 도로는 지정한 근거가 없으면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즉 공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6년 2월 1일 현행 같은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76년 2월 1일. 그 밑에 주석을 보면 10m 미만은 2m, 10m에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를 골목에 가지고 있거나, 막다른 도로를 우리는 그냥 골목이라고 표현합시다. 골목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투자를 하거나 경매로 골목에 있는 땅을, 건물이 있든 없든 대지를 샀을 때 후퇴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행 도로를만 가지고는 허가가 안 나고, 현행 도로에서 내 땅, 내 사업부지가, 그러니까 골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골목이 만약에 10m 이상이고 35m 미만이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는 2m다, 너비가. 그러면 이 도로 중심선에서 1.5m씩 양보해가지고 3m 도로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이 안에, 골목 안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m 도로에 만약 이렇게 접해 있는 내 땅을 산다. 그러면 나는 50cm를 물러서야 한다. 그래서 3m 도로를 건축법 기준에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그러면 내 땅이 지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하고, 4m 막다른 도로는. 그 다음에 86년 12월 31일 날은 지형적으로 곤란하면 3m까지도, 원칙은 4m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현황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나 예정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예정이든 도로법 예정이든 사도법 예정이든 기타 관계법령 예정이든 아니면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건축법으로 지정할 예정이든, 그러니까 이 5가지 종류의 예정도로,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될 예정도로 가지고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67년 4월 30일 날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없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주석 보십시오. 9번. 예정도로로 건축법상의 허가는 받을 수 있으나, 또는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준공 때,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준공하죠. 준공되고 나면 사용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뒤에 설명 나오겠습니다만,
건축 허가 당시에는 예정도로가 있어서 그 예정도로로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 때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또는 준공 때 제대로 준공을 받았는데 도시개시설 예정도로가 없어져가지고 10년, 20년 후에 황당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정도로로 허가를 받은 것은 준공 때는 반드시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 아까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가 뭐예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용 승낙은 두 번째고요. 다음 이제 법정 도로, 지정 도로에 대해서는 4m 이상의 도로도 4m 이상의 도로도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76년 2월 1일 생겼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4m 이상은 무조건 건축법 도로로 봤다는 것이죠. 주석을 한번 보면 종전도로는 법률 2852호에 기존 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그래가지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후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2조 15호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한마디로 4m 이상의 도로는 76년 2월 1일 이전에 있었으면 그건 모두 다 건축법 도로다라는 의미고 건축법 부칙이 그것에 대한 유권 해석이 대법원에서 93루 20023으로 유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의 도로에 였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생길 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는 예정도로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는 법정도로, 지정도로가 있는데 76년 2월 1일부터는 4m 이상의 도로도 지정해야만이 건축법 도로다 라고 바뀌면서 그 이전에는 지정 안 한 것도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에 모두 도로라고 돼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대법원 유권 해석이 있다 그 말이고,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45조에 나옵니다. 44조 접도 의무의 도로는 2조의 정의가 있고 법 2조에 정의가 있고, 이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45조에 있죠. 45조 지정, 변경, 폐지, 관리 이런 내용들이 45조에 나옵니다. 자, 표를 보시면 45조 1항에 현행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을 해라. 그러니까 도로 소유자든 도로 관리자든 그 이해관계인, 한마디로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합시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을 해라. 지금 현행법이죠. 근데 이 규정이 생긴 것은 99년 5월 9일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좀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62년 1월 20일에 처음에 위치를 지정해라. 이렇게 법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의 도로를 허가권자가 만들 때는 위치를 지정해라 라고 돼 있었죠. 62년부터. 그리고 92년 6월 1일에는 신고도, 그러니까 신고 건축물도 위치를 지정해라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99년 5월 9일 날부터는 지정할 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지정할 때 동의는 있었습니다만 법 조문에 없었다는 얘기죠. 법 조문에 없다 보니까 아까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지정의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도 의무의 예외도 있고 지정의 예외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또 주석을 보면 지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종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 1항 11호 남호구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99년도 5월 9일 날은 반드시 소유자의,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라고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지정됐다고 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동의를 받아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또 건축법 부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조 1항 단서에 가보면 조례도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물론 지정 안 한, 아까 접도 의무에 예외로 지정 안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정을 하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단서가 뭐냐? 예외가 1. 해외 거주 등 이해관계인을 찾기가 도저히 없다 라고 한 경우, 지자체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경우,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정을 못하는 거고, 두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사실상 도로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만 받고 토지 소유자의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원칙은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현황도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나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지정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99년 5월 9일 날 처음 들어옵니다. 조례도로로. 다음에 이제 45조 2항에 보면 한 번 지정된 도로는 변경하거나 폐지를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변경이나 폐지를 하려면 이해관계인, 이때의 이해관계인은 이용자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그 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45조 2항에는. 그 다음에 45조 3항에는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자체장이 관리해라, 이게 나옵니다. 도로관리대장. 그런데 이것은 62년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 생긴 건 81년 10월 8일입니다. 81년 10월 8일.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해라.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해라는 게 81년에 처음 들어와요. 그러니까 81년도 이전에 있었던 도로는 어떠냐 이거죠.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죠. 즉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서 공도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가지고 사용승낙 없이 또는 건축허가 기준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81년 10월 8일 날 대장 비치는 처음 들어오고요. 94년 7월 21일에 법정 양식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대장을 관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게 99년 5월 9일 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건축 후퇴선입니다. 46조. 45조의 위치를 지정해라 라고 하는 건 설명을 드렸고요. 46조는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46조는 건축선입니다. 건축 후퇴선이라고 우리 실무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접한 토지가 4m 이상의 도로가 아니라면, 여러분 토지가 접한, 그러니까 대지가 접한 현황 도로가 4m가 아니라면 4m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내 땅을 들여서 도로를 4m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축허가를 받던 개축허가를 하던 옆집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내 땅에 대해서는 후퇴를 해서 4m 도로를 주민들이 점차 만들어 가라. 이게 46조입니다. 원래는 63년 7월 9일에는 3m까지만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76년 2월 1일부터 4m 이하의 도로는 4m 미만의 도로는 4m 이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법이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도시 면지역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이 생기는 62년 1월 20일부터 도시계획 외지역은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4조 접도 의무, 45조 지정 관리 의무, 그 다음에 2조의 도로 건축법 기준, 그 다음에 46조의 건축 후퇴선,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비도시 읍동지역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건축법 진화표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앞으로 강의 맹지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건축법 도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 건축법 진화라고 하는 이 표를 다시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